안녕하세요. 유멘토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저희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주세요. 저희가 피드백 드리면서 몇 페이지 몇 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 책을 펴놓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험을 미리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직관 파트입니다. 페이지 463쪽에 2번 문제랑요. 페이지 469쪽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사상은 인내하는 교사입니다. 서론 없이 지금 바로 답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즉답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론을 안 하시고 바로 들어가셨나 싶기도 한데 즉답형이더라도 한 줄이라도 간단하게 주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상이랑 유아상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상이나 유아상을 정립하는 거는 유아교사로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문장이라도 언급을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사상은 인내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언제나 인내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교사인 어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인내를 필요하고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특성을 알고 언제나 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교사상이 제가 추구하는 교사상입니다. 추구하는 교사상으로는 인내하는 교사를 언급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항상 인내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과 더불어서 추상적인 말들을 나열하고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연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유아는 성장 중이라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래서 유아의 특성을 알고 성장을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게 나의 교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를 통해 유아는 개별적인 속도나 특성에 맞게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유아상은 자유로운 유아상입니다. 교사는 권위와 힘 측면에서 유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자칫 잘못 권위와 힘을 사용하면 유아는 위축되고 수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유아상은 자유로운 유아로 교사가 언제나 유아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유아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교사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추구하는 유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말하는 입장이 교사의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아상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교사상을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유아상을 말씀하는 걸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셔서 연습해보시길 바라고요. 유아의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다 마음껏 놀이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유아가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추구하는 유아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조금 더 유아상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아상이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다 하시면은 저희 페이지 350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유아상 관련된 그 아동 간의 특성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뽑아서 내가 좀 추구하는 유아상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기를 수 있도록 문화적인 행동, 규칙,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더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유아가 행했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여 가르치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일방적이거나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면, 이게 아니면 그 반대쪽의 측면을 이제 주장으로 딱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거라면 쌍방적일 테고, 그리고 지식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뭐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주장을 빵 말을 해주시고 부연을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위에서 교사상이랑 유아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녹여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서술을 하셨어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인내하는 교사와 자유로운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의 답안이 조금 어우러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한 문장 안에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왜 같이 나왔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와 연관을 지어서 세 개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문장에 그렇게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들이 페이지 339쪽 그리고 333쪽의 1번 문제랑, 그 다음에 페이지 233쪽의 구상형 문제, 그리고 페이지 81쪽의 구상형 1, 2번 문제를 좀 보시면, 아, 교사상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379페이지에 즉답 1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뭐 교육감의 취임사 관련돼서 자신이 추구하는 유아상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아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그 유아상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지문과 관련된 내가 추구하는 유아상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께서 푸신 문제도 한 문장 안에 내가 생각하는 교사상과 유아상이 있고, 그거와 관련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도 지문과 관련된 유아상을 뽑아내서 그 유아상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사는 6년차 교사로서 초임 시절에 다짐했던 교직관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교직관이 무너졌다고 느끼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지, 혹은 6년차로서 지루함이나 안일함을 가지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느끼게 되는 딜레마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서론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줄이라도 간단하게 서론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면 듣는 사람도 왜 자꾸 저 말만 반복하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런 반복을 줄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면에 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뭐뭐입니다,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만약 바뀐 것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거였으면 지식을 쌓기 위한 전문 서적을 읽거나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어서 무너졌다고 느낀다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것과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사용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면 학부모님에게 다양한 가정 도심은 놀이에 대한 지식 등을 가르쳐주면서 점차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은 이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응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말씀하신 거랑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이 대응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페이지 51쪽에 두 발식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좀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원인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해결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을 이게 해결이 됐는지 이게 잘 그냥 말로 들으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끊어서 첫째 뭐뭐입니다. 뭐 이거를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다. 이러면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둘째, 셋째 이렇게 좀 끊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했던 틀에 한번 적용을 해서 제가 선생님의 답안을 녹여봤어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6년 차임에 찾아온 안일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는 교육활동이나 뭐 이런 일과의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얘기했고요. 따라서 신규 교사와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요. 이를 통해 열정을 되찾고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나열했어요. 둘째, 학부모의 요구와 유아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달라 생긴 딜레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 한글이나 수어에 대한 교육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줬고요. 따라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 속에서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이를 통해 학부모, 유아와 함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직관을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직관으로 이끌어와서 효과까지 말해주면서 마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는 틀 안에다가 넣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1쪽에 있는 틀, 우선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의 답안을 꼭 한번 이렇게 녹여서 답변해보시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에 약간 힌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거기도 해요. 6년 차라서 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초임 교사 시절에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교직관이 무너졌다. 그럼 당신이 이 교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교직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약간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 교직관을 내가 무너진 교직관을 어떻게 다시 정립할 거냐. 이거에 포인트를 만약에 둬서 답변을 해본다면 대다수는 뭐 6년 차라면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그런 열정이 식거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해왔던 활동들 위주로 편안하게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초임 시절에 교직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론을 들어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교사라면 교직관을 정립하기 위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 신규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와 함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서로 만약에 저경력 교사나 뭐 신규 교사들의 그런 열정들을 같이 고민을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열정들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양한 활동이나 저희 왜 그 교사론 얘기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지껏 해왔던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 무뎌져서 그냥 해오던 활동들만 하려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방식들도 배워보고 뭐 전문 서적을 읽던지 놀이 중심의 다른 놀이 사례들을 보던지 이러면서 내가 안 해봤던 새로운 활동들을 해보면서 다시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사 일기 쓰기나 이야기 쓰기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점은 뭔지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은 뭔지 다시 한번 회상해보면서 다시 나의 교직관을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저희 반성서 저널 쓰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논술 때.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왜 지금 교직관이 무너졌을까 원인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면서 그런 해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다른 측면, 취미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취미 생활 없이 그냥 교직 활동만 이어지다 보면은 좀 무료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면서 내 삶 자체에 좀 활력을 찾아서 다시 그런 초임 시절의 열정이나 이런 거를 되살려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내가 교직생활을 어떻게 다시 정립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5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선 처리 같은 부분에서는 되게 골고루 면접관들을 쳐다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눈빛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바르게 딱 들고 초점을 또렷하게 맞추면서 눈을 한 명 한 명 맞춰주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고개를 지나치게 왔다 갔다 거리면 오히려 이렇게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한 곳을 응시하면서 골고루 시선을 천천히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이나 말투 같은 측면에서는요. 표정에서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한 모습이 다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큰 숨을 내뱉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는 연습을 하시고 생각을 한번 딱 정리를 한 후에 말씀을 하시면 좀 더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왜 좀 더 긴장감이 느껴지냐면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좀 쉼이 없어요. 이렇게 다 계속 연결해서 한 문장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문장이 시작되고 이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조금 텀을 쉬고 둘째, 이렇게 조금 한 텀 쉬고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끝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좀 자신의 답변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보다는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좀 명확하게 말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직관과 관련해서도 저희 같이 보실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교직관 관련돼서는 자체 출제 지역 있죠. 자체 출제 지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관과 관련된 뭐 경험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79쪽에 즉답 2번, 페이지 120쪽 구상형, 페이지 240쪽 구상형, 페이지 243쪽 교직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337쪽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도 함께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3쪽의 경북 1 문제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오늘 한번 교직관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로서의 나라든지 교직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크게 이렇게 정답이 딱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어떤 교사인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좀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을 나 이런 교사다라고 좀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하고 나니까 보완하셔야 될 점만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좋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좋은 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우선 빠르게 고치실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봤을 때 빠르게 이것만 하시면 너무 좋아지실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상처를 입으시거나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으로 보완하셔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2차 준비. 이 정도 하시는 거 엄청 훌륭하신 거예요. 저희는 아예 영상을 찍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지금 빨리 시작하셨으니까 더 빨리 고치실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드백 드렸던 거 잘 이제 곱씹어 보면서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변화해 가면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혹시나 뭐 영상을 통해서 뭐 마저
피드백을 못 받은 부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해드리니까 지금 영상 보내주신 선생님들도 다시 만약에 바꿔서 다시 저희한테 써주셔도 돼요. 그럼 그 부분 또 저희가 또 피드백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열심히 2차 준비 한번 달려봅시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또 반영해서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